시작할까요? 무릎으로 바르게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스님, 삼보의 귀의하고 법문 길을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하면 이걸 다리복사 이거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고요. 줄이 너무 뺑뺑해서 내가 잘못하면 확 쳐버릴 것 같아요. 대구에서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네. 비동님도 아까 그러셨고, 아까 오셨는데 왜 안 보이시죠? 예. 오늘 오랜만에 들어오시고 했는데 오늘 좀 어려운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금요일 날 했던 거, 저기 아까 잘 이해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작을 좀 삼매, 그저께 했던 건 전작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어서 삼매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네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아요. 전에 걸 가서 전에 걸 보면 됩니다. 전에 37보리 높은 잘 들리나요, 뒤에? 그걸 보면 이해될 거고요. 오늘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정말 뭡니까? 떡이 생기는 겁니다. 떡이 2개 생기는 겁니다. 1개 생길게요. 2개, 3개. 공덕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저께입니다. 드릴 얘기는, 그저께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했죠. 눈 뜨고 들어가는 게, 원래는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부처님 말씀이 보면은, 초선, 2선, 3선, 4선이나, 광대한 삼매나, 이게, 2가지 길이 있어요. 삼매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해서 5선인 공무변처에서 만나요. 공무변처 전에 크게 2가지 길이 있다. 초선, 2선, 3선, 4선에서 5선 가는 길이 있고, 그냥 광대한 삼매로 해서 5선 가는 길이 있고,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 6선, 7선, 8선, 상수멸, 혹은 광대한 삼매, 그 다음에 공무변처 5선. 5선에서 다 만나요. 어느 길로 가든. 광대한 삼매는 뭐냐면 경전에 광활하다 그 뜻인데, 땅을 갖고 삼매할 때 내부로 나무 아래, 그러니까 지금처럼 몇 평짜리 땅을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평이라고 안 하시고 내부로 정도의 사이즈의 나무가 내부로 정도 있는 정도의 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넓이의 땅, 그걸 갖고 삼매를 해라. 거기에서 삼매가 되면 10그루 나무 아래 땅으로 삼매를 해라. 10그루가 되면 마을만큼, 한국만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구만큼. 사이즈가 점점 커지니까 광대한 삼매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그럼 왜 사이즈 내부로 몇 평 이런 건 기준이 지금만 해도 평이 바뀌었잖아요. 한국도 메타제곱인가 뭐로 바뀌었죠. 기준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영원히 남으실 말씀이기 때문에 의태어 같은 걸 들어 쓰셔요. 기억나요? 화난다는 걸 경해보면 어떻게 나오나?
이마에다가 삼지창을 그리고 있다고 하잖아. 삼지창. 응? 삼지창 이렇게 그 뭐죠? 그 창 있잖아요. 창. 날색이 이렇게 탁 삼지창. 이마에 삼지창을 그리고 있다. 이거 화나는 거 아니에요? 쉽잖아요. 서로 싸움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혓바닥에다가 칼들을 물고 있다고 그러잖아. 혓바닥으로 칼을 물어서 찌른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아주 팍 와닿잖아요. 그죠? 네구르 나무 아래가 그거예요. 그냥 네구르 나무 아래는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뭐 한 평이야, 두 평이야 그런 거 제일 필요 없어. 알 필요도 없고. 네구르 나무는 다 평수가 틀리겠죠. 어느 정도 땅 크기에서 산매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열그루도 사실은 뭐 열그루가 빽빽하게 심는 데도 있고 느슨하게 심는 데도 있고 할 테니까 평수가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 뜻이 어느 정도 해서 지금 그 문제 이해되셨죠? 네구르 나무 아래에서 고만한 사이즈의 땅에 산매가 되면 되는데 방법론도 주셨잖아. 경에 그 패인 거 땅이 보면 이렇게 패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소가죽을 벗긴 다음에 100개의 막대기로 뭔가 두들겨서 소가죽을 판판히 한 것처럼 땅을 그렇게 보아라 그러셨거든. 땅을 보면 땅에 굴곡이 있거든요. 큰 땅 보면은 막 굴곡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소가죽을 편 것처럼 보아라. 요게 뭐냐면 늘 삼매의 수행 주제는 표상만 보아라 하셨잖아요. 표상. 그러니까 표상은 전체 상이고요. 사람을 볼 때 전체 상, 인상 본다가 표상이거든. 코 따로, 입 따로 부분 보는 게 특징을 본다고 보거든요. 특징 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성질 보지 마라. 성질 보면은 사람 볼 때 눈, 코 따로 보면은 생각이 분별이 많이 일어나요. 막 코가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은 코가 성질이 좀 한 성격 하겠다. 뭐 눈이 막 이렇게 쫙 됐어. 한 성격 하겠다. 눈이 막 이렇게 처졌어. 착하겠다. 뭐 입술이 저렇게 얇고 뭐 좀 하겠다. 뭐 입술이 두꺼워 뭐 있잖아요. 하나하나 보면은 생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땅, 물 등등 그 성질과 그 특징들, 부분적 요소들을 보면은 볼수록 분별이 많이 일어나서 삼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표상 보는 것도 사실은 삼매가 아니에요. 그나마 제일 단순하게 전체를 보고 들어가서 그거 아직 삼매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단일한 상태로 들어가야 삼매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다시피 여하간 부분들 보지 마라 이 소리죠. 광대한 삼매가. 그래서 니미따 상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경전에 니미따 산야, 니미따 산야가 표상이에요. 니미따 상, 표상이란 말 삼매 수행 주제 까시나라는 단어랑 많이 나오는데 까시나를 지수, 화풍, 흙, 물, 불, 바람,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빛, 허공, 아뢰야식이 삼매의 수행 주제예요. 그 가시나들을 삼매의 수행 주제를 볼 때에 니미따상만 봐야 된다. 표상만. 그래서 물도 강물 있죠. 이렇게 보다 보면 얼음이 되듯이 얼음 아닌데도 이렇게 표상만 보게 되면 얼음처럼 된단 말이에요. 파도 치는 거 안 보고. 그렇게 표상을 보다 보면 좀 있으면 삼매에 갈 수가 있죠. 자, 돌아와서 광대한 삼매와 초선, 2선, 3선, 4선은 루트가 조금 달라요. 경향성에 따라서 광대한 삼매하는 사람이 있고 초선, 2선, 3선, 4선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둘은 결국은 그 5선에서
만난다. 그래서 경전에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이렇게 갈 때가 있고 여기에 빨간 산매되고 파란 산매되고 노란색 산매되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가는 이런 산매가 있고 그러잖아요. 혹은 숲산매, 땅산매 이런 거 한 다음에 공무변처, 광대한 산매 다음에 5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할 얘기가 이 둘은 공이 뭐가 있죠? 이거 유상산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자나라는 뜻 자체가 유상산매, 자나, 디아나, 드나야, 산스크리트어로 이래요. 빨리로 자나고 이게 그 상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명상. 그래서 요가 같은 빠딴자리 요가나 인도 일반적으로 할 땐 자나 하면은 유상산매라고 하는 거고 유상산매보다 더 높은 산매가 무상산매라고 상이 없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무심산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다면 초선, 2선, 3선, 4선은 상이 다 있다. 수행 주제에 상이 있다. 빛을 잡던 빨간색을 잡던 흙을 잡던 광대한 산매도 상이 있지요. 그래서 공에 대한 경을 보면은 마치마니까야에 숲에 대한 산매라는 광대한 산매가 나와요. 숲산매. 광대한 산매는 전이란 산매라는 단어를 쓰셔서 전일. 아까 초선, 2선, 3선은 단일인데요. 광대는 전일을 쓰신 게 전체로 단일하다 이 얘기지.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숲 전체도 단일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숲이다라는 게 지금 상이 있잖아요. 숲으로 산매가 됐어. 그래서 숲에 산매가 되면은 마을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다. 거기에는 오직 숲만 있다 이것이거든. 숲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은 청정한 공이 현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숲이다. 요게 뭐냐? 숲산매가 되면은 공해져요. 다 공해져. 진공이야. 뭐 빼고? 숲 빼고. 숲은 보이니까. 그러니까 광대한 산매가 됐는데 아직 덜 됐다 이거죠. 숲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런 것처럼 어떤 상을 갖고 산매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 숲도 완전히 공하다 이거죠. 들어가면. 그 순간에 들어가면 다 공이에요. 진공이야. 숲도.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엄밀하게 따져보라는 거지. 다 공하지만 꼭 공하지 않고 지금 숲이 보이니까 그거 안 공한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게 모든 산매는 다 공합니다. 이와 같이 또 땅을 얘기하시요. 땅으로 산매에 들면 청정한 공이 현현한 것이다. 공하다. 근데 거기 공하지 않은 게 있으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오는 게 공무변처가 나와요. 공무변처는 이 세계를 다 초월한 거거든요. 5선이에요. 5선. 공만 가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청정한 공이 현현한 건 맞는데 거기에 공하지 않은 것이 있나니 그건 공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현학적인 말씀 아니에요. 쉬워요. 공무변체의 공은 정말 궁극의 청정공이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하얀, 여기 지금 글씨가 있지만 글씨가 없다고 치자고요. 하얀색이야. 하얀색이 공인가요? 아니거든. 그냥 하얀색이지. 그 공무변천은요, 이 세계의 허공은 아니에요. 이 세계는 다 초월해요. 이 세계는, 루빠의 세계는. 근데 그 공마저도 궁극의 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궁극까지가 공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왜 대승기신론 보면은, 대승기신론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그 공공산매, 소공산매 이런 거 봤어요? 들어봤어요? 공공산매, 소공산매. 공공산매는 공마저 공하다 이 소리고요. 더 공하다 이 소리예요. 소공은 바탕 소자거든. 무릎
바탕마저 공하다. 더 공하다 이 소리지. 계속 더 공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이 여러 개가 동원이 되냐면 끝까지 더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공무변처도 그거는 아까 숲산매처럼 청정한 공이 현현한 건 맞는데 거기에 공하지 않은 것이 있나니 그것이 바로 공이다. 그 공은 아직 청정 공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청정 공은 굳이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반야를 말씀하신 거예요. 공무변처가 5선밖에 안 되니까 6선, 7선, 8선 있죠. 자, 드리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광대한 삼매는 일단 최소한 공무변처 전에는 상이 있다 없다. 공무변처 전에는 아까 숲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흙이 있고 물이 있고 상이 있다. 있죠. 공무변처 전에 광대한 삼매는 다 상이 있었어. 사실은 공마저도 상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중에 공무변처도 청정공에 비해서. 그러나 하여튼에 그런 거 말고 상이 있어. 초선, 2선, 3선, 4선은 상이 있다 없다. 있다. 유상산매이기 때문에. 초선, 2선, 3선, 4선과 광대한 산매는 다 상이 있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5선에서 둘 다는 만난다. 여기선 1, 2, 3자로 가는 거고 광대한 산매는 그거 하나로만 가요. 광대는 하나만 가. 초선, 2선, 3선, 4선. 왜? 대신 광대는 초선, 2선, 3선, 4선 깊어지는 걸 어떻게 가냐면 내구로, 열구로, 마을만큼, 지구만큼 이게 2선, 3선, 4선 가는 거예요. 광대로 점점 가는 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광대는 따로 광대 산매는 초선, 2선, 3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대신 사이즈로 있어. 10구로 부산만큼, 한국만큼 이런 식으로. 그게 아까 그 2선, 3선, 4선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광대하게. 자, 그래서 5선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5선 전에 유상, 상이 있다 없다? 다 상이 있다. 왜 상이 있냐? 이치를 이해해야 돼요. 쉬워요. 상 없이 그런 거 없이 덜커덩 공무변처 갔으면 좋겠는데 산란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공무변처에 텅 비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산란한 마음은 이 안에 마음이 많잖아요. 무심대라면 무심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거든. 무심 전에 중간 과정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일심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일심을. 이 다심을, 산란한 많은 마음을, 이 나쁜 말이죠. 산란한 마음은 이 복잡한 마음을 무심 가기 전에 중간에 일심을 만들어야겠죠. 일단 복잡하니까. 복잡한 거 일심 만들려면 얘야 너 일심 대라 이런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 얘야 너 일심 대라가 안 되니까 일심을 만들려면 하나의 수행 주제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수행 주제를 대상으로 잡아서 그것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집중을 누가 했냐면 마음이 한 거기 때문에 집중이 된 순간에 마음이 일심이 돼버리는 거지. 이 방법밖에죠. 그런가요? 그거요. 어딘가에 깨달음 책인가 삼면가에 비유를 했는데 영화, 이 세계가 영화의 영화, 극장가는 영화관에 영화가 상영이 되고서 많은 장면들이 보여요. 그 영화를 보면 생각이 많이 흐르죠. 이 세계라는 영화를 보다가 현자들은 너무 복잡하다. 나는 이 영화의 세계의 안쪽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하얀 스크린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 하얀 스크린이 되고 싶다. 그런데 극장은 영화가 끝나면 2시간 있다가 영화가 싹 없어지면서 하얀 스크린이 보이는데 이 세계는 이 영화가 영원히 안 끝나기 때문에 하얀 스크린이 안 보인다 이 소리예요. 왜 어떻게 봐야 돼? 하얀 스크린을? 있는 것 같은데. 본성의 비유죠. 본성의. 그래서 똑똑한 현자들은 그래.
영화는 안 끝나니까 내가 스크린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으로 한번 일심을 해보자. 그래서 현자들은 뭘 하냐면 이 영화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만 봐요. 하나만. 이 세계에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니미따상 하나만 보려는 거지. 하나만 보다 보면은 그 하나에 집중이 되면 이 세계를 다 잊어먹어요. 그 하나만 빼고요. 이 세계가 비록 영화가 계속 상영이 되더라도 자기는 그거 하나만에 푹 빠져들어서 나머지 다 잊어먹어. 그게 아까 나머지가 다 공해진다. 부처님 이것인 거예요. 숨만 남고 요게 일심산매 내지는 광대한 산매예요. 그러면 좀 있다가 그게 깊어지면은 그 하나마저도 사라져. 그리고는 스크린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산매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쉽게 바탕에 스크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거쳐야 되는 게 일심 혹은 광대한 산매. 무심으로 바로 못 가니까. 유상산매. 그러니까 이 복잡한 마음이 무심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일심이 되려면 상을 딱 하나 잡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상을 대상으로. 이게 표상, 니미따상, 가시나 수행 주제로 잡아갖고 이걸 부처님이 주신 게 11가지 수행 주제. 아까 얘기한 지, 수, 화, 풍,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빛, 허공, 아래야식. 지수와 풍은 4대, 이 세계의 근본 요소. 빨강, 파랑, 노랑, 흰색은 색깔의 근본 요소. 컬러, 색깔과 지수와 풍이 있으면 이 세계를 다 만드는 거죠. 공이 더 근본인데 공 전에 공보다는 조금 못한 이 세계를 만든 근본 요소들. 근본이라니까 궁극은 아니에요. 그냥 이 세계의 요소들이야. 그걸 수행 주제로 잡으라고 하신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상이 없다 하면은 경전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얘기. 만약에 그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 초선에 들었다, 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경전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4선이야. 그쵸? 경에 계시죠? 호흡이 끊어지면 4선이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초선에 들었다 하면은 4선에 들었는데 무슨 초선에 들어. 그리고 그 수행 주제에 표상이 없다, 니미따상이 하면은 초선, 2선, 3선, 4선은 다 니미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선에 가서 표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표상이 없어지고 5선이 공해지는 거지. 공해지는 건데 공마저도 청정공에 비하면 표상이지. 그런데 5선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5선에서 그 뭡니까? 5선의 그 경의 정형부를 보면은 물질을 초월하여. 거기에 물질은 루빠의 세계를 초월하여요. 루빠는 여기 색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이 호공까지 다 그 물질을 초월하여 그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하였기 때문에가 직역이에요. 거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건데 의역으로 되어 있을 건데 부딪힘의 장애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장애가 뭐죠? 부딪힘의 장애가 접촉 12연기에 눈이 보고 있는 세계예요. 12연계에서 접촉이에요. 아니비설신이가 색소양 미촉법을 접촉을 해갖고 그 접촉으로 느낌이 생기고 여기 쭉 나오잖아요.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12연기에 접촉이 끊어진다라는 거는 뭐죠? 12연기에 접촉이 끊어져요. 아니비설신이와 색소양 미촉법이. 어떻게 끊어지냐면 무심산매 들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귀를 닫는 게 아니라 산매 들어가면 귀 열어놔도 귀에 소리가 안 들리죠.
무심에 들어가면 소리 등을 다 접고 내면으로 들어가잖아요.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세상이랑 접촉이 없어져요. 부딪힘의 장애가. 귀를 열고 코를 열고 다 열었듯이 눈 뜬 채로 내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해버려요. 그게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갖가지 산야를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힘의 장애가 소멸이 돼갖고 접촉이 당연히 접촉이 소멸하니까 마음의 상들이 잡돌이가 안 된다.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잡한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상이 없으니까 사라졌어 마음들이. 마음이 무심이어서 공만 가연 상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공이 내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왜 이게 진짜 공이 아니냐. 5선이 6선, 7선, 8선이 더 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육구는 의식, 지금 대낮에 우리가 생각하는 육구는 모니터 같은 거예요. 모니터. 부처님께서 근이다라고 하신 게 기능이다 하신 게 아니 비설심의 분의 의까지도 마음이라는 것도 기능이다 하셨어요. 육근. 그게 뿌리 근자가 실제로 빨리어도 기능이잖아요. 아니 우리는 마음이 기능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기능이라고 했었어. 지금 대낮의 육식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게 육식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텅 비어버리거든. 텅 비어서 5선에서만 해도 육은 텅 비어요. 삼매의 구조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초선이나 2선이 되면은 뇌의 가운데쯤에 이 모니터라는 맨 가운데쯤 맨 가운데에 맨 처음에 그 모니터에 나오는 그 영상이 뿌려주는 곳 거기에 영상이 딱 하나 맺혀요. 일심. 그리고는 뇌까지 확장해서 영상이 다 뿌려지지 아직 않았어. 지금 우리 상태는 뭐냐면 뇌의 영상이 다 뿌려진 상태예요. 뇌의 영상도 다 뿌려졌고 잡생각, 견해가 무척 많은 상태예요. 지금 뇌가. 그러니까 내 말 이해하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앞쯤에 활성화된 그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안쪽으로. 애초에 그 모니터에 뿌려진 곳으로 다 들어가. 들어가서 이거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과학과 지금 복합해서 하는 얘기예요. 안에 영상 하나 딱 맺히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언어 자체가 안 돼요. 제정신인데. 실제 얘기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뇌가 전자동으로 앞으로 쫙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다 알아. 전자동으로 팍 다 나오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지만 이게 천천히 물러 들어가요. 생각이 적어지면서. 생각이 쉽게 얘기하면 견해부터 없어져요. 분별부터. 그리고 영상만 남아요. 실제로. 그걸 미리 부처님께서 영상을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초두개가 있으면 초라는 이름을 몰라요. 영상만 있어. 진공 상태에서. 짧고 길다는 이 말도 몰라요. 분별이 안 돼. 짧고 길다는 말도 잊어먹어요. 이것도 태어나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로 따지면은 맨 어디쯤에 그 영상 뿌려주는 거기에 영상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지복 상태가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뇌도 딱 공해진 거지. 그거 빼고는. 뇌가 텅 비어버렸죠. 견해들이. 세상도 그거 빼고는 다 텅 비어버려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걸 우스개 들을까봐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그 뇌에 찍힌 게 사라지면 영상마저 하나 없어지면 뇌는 텅 비게 되거든. 이게 공무변처예요. 뇌로 얘기한다면. 텅 비었을 때 기절하지 않았어요. 지금 눈 뜨고. 지복이 가엾이 벌어지는데 눈 뜨고 눈 굳어 있어요. 완전히 굳어 있어요.
동공은 다 열려있고 죽은 사람처럼 뇌도 완전히 텅 비어있고 이때 마음은 지금 빈 거예요. 지금 의구는 기능은 비었어. 눈, 귀, 코, 혀, 몸, 마음처럼 얘는 텅 비었어. 지금 기능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꺼졌어 스위치가. 근데 기절 안 했어. 기절 안 하고 무언가가 본성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 어디로 향하고 있죠? 뇌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뇌가 꺼졌어. 그리고는 기절 안 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 어디로 향하고 있죠? 아래아식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부터 식무변체. 그래서 내가 비유를 한 게 모니터가 맨 처음엔 모니터가 자기인 줄 알아요. 모니터의 영상이 다 비추니까. 만약에 컴퓨터가 마음이 있다면 컴퓨터의 모니터가 거기가 육군 같은 거예요. 이 안에가 영상이 비추는 견해가 되는 컴퓨터가 산매를 해. 예를 들면 컴퓨터 위에 모니터에 복잡하게 막 떠. 어느 날 컴퓨터가 그게 싫어. 그래서 일심산매를 해. 영상 하나만 딱 나오고 컴퓨터가 그리고 영상마저 없어져. 공무변처가 돼. 예를 들어서 모니터에 사라져. 모든 그림이랑 견해가. 걔가 어디로 향하죠? 모니터에 다 사라졌어. 걔 기절 안 했어. 죽은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하죠? 본체로 향한다고. 본체의 칩으로 향해요. 칩. 그제서야 알아. 모니터가 진짜가 아니라 모니터에 뿌려주던 칩이 있구나를 알게 돼요. 모니터에다 영상을 뿌려주던 본체가 있구나.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요새 본체가 저렇게 옆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요새는 일체형이 나왔다. 일체형. 모니터에 같이 붙은 거예요. 일체로. 뿌려주는 본체가. 좀 얘기가 다르잖아. 같은 얘기예요. 그 본체가 거기에 붙어 있었지만, 그 칩이 모니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니터는 아니야. 뿌려주는 칩이. 칩에서 뿌려줄 거잖아요. 저장된 기록. 그래서 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선이. 칩으로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살아온 세월들이 있더라 이거지. 요번 생만이 아니라 수없는 생을 저장된 칩에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숙명통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칩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칩을 종교에서 웬만한 종교는 칩을 그래서 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칩보다 더 통과해 버리신 거예요. 무소유처. 칩을 끝까지 가서 통과해 보니까 칩 밑에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또 있더라. 판때기가.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더가 삼매로 가니까 빤야가 있더라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빤야가 편지하더라. 비상비상에서. 이런 얘기인데 돌아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모니터로 비유했고 모니터로 비유한 이유는 뇌에 아까 공무변처가 왜 궁극이 아니라 5선에 불과하냐면 8선 정도에서 상수멸도 있죠. 그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한다. 그리고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 뇌는 꺼졌다. 부딪힘의 장애를 열고서 전부 다 초월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데 뜨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눈 뜨고 다 부딪히는 장애를 소멸하니까. 그거는 이유가 그 전에 유상산매로 초선이나 광대한 산매를 눈 뜨고 했기 때문에 이미 초선이나 광대한 산매에서 눈 뜨고 2선 정도가 이선이 시작되면 눈은 굳어요. 눈알 전체가 다 굳어버려요. 굳을 수밖에 없는 게 눈알 전체가 굳어야 이 뇌의 전두엽 여부분에 생각이 하나도 없어. 다 뒤로 물러나요. 여기에 생각이 많으면요. 눈알은 뒤룩뒤룩 굴러요. 굴르고 동공도 왔다 갔다 하면서 원근을 파악해요. 생각이 없어 들어가면은 영상 하나 잡히면은 그 뇌가 이 앞쪽이 텅 비어 들어가면은 눈동자를 못 굴려요.
악어 생각하면 돼요. 악어가 뇌관 상태인가 간뇌 상태로 악어들 저 이렇게 최면도 아니고 뭐 있죠. 악어들 이렇게 하고 머리 집어넣는 것이요. 머리 집어넣으면 악어가 안 물죠.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멍청해서 그래. 멍청한 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별로 없어갖고 요 앞쪽에 간뇌 뇌관인가 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다 거의 물러나 있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탁 치면 확 물어버리지. 큰일 나지. 물기가 떨어뜨리든지. 그러니까 뭡니까? 악어가 이렇게만 못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영상 하나만 안 지키게 되면 눈동자가 그 전에 완전히 다 굳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악어가 이러고 있듯이 하듯이 완전히 굳어고 동공도 못 움직이고 있다고. 근데 악어는 멍청해서 그런 거고 사람은 자기가 수행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의로. 타이냐 자의냐. 악어는 똑똑해지고 싶어도 똑똑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자의로 된 겁니다. 수행으로. 그렇게 되면 지복이 되는데 악어는 지복이 없겠죠. 그 전에 다 굳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유상 이렇게 굳어서 시작해서 공무면처 들어갈 때 이미 다 굳어서 감을 수가 없어요. 이미 굳어갖고 내면으로 점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감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기 싫어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이미 그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보기 싫어 아무것도 볼 수 없어 할 때는 탁 하고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 뜨고. 기절은 아닌데 이미 세상은 다 벗어난 거예요. 초월해버리고. 이렇게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예외적인 경우도 얘기 드릴게요. 뭐 예외라기보다 눈 감고 들어가는 경우는 처음부터 유상산매를 바깥쪽에 이렇게 잡지 않고 심상화로 잡았을 때 아까 수행주제 11가지를 내면에서 잡고 들어갔을 때 이해되십니까? 바깥에 진짜 땅이 있는 걸 땅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내면의 심상화로 땅을 떠올려서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감고 시작할 수도 있죠. 이 경우는 뜨고 시작할 수도 있고 감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내면의 심상화는 꼭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고 바깥을 안 쳐다보고 안에 땅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뜨고. 그래서 뜰 수도 있고 감을 수도 있는데 감고 시작했다 하면은 감고 들어갈 수 있어요. 순일이가 있듯이 뜨고가 아니라. 근데 그 경우에도 이선이 되면은 똑같아요. 감은 상태에서 눈이 굳어버려요. 동자가. 스스로 알아요. 감은 상태에서. 눈알이 굳는다는 거 전체가. 감았는데. 그래서 그때 알게 되는 게 아까 뜨고 바깥에 쳐다볼 때는 내가 저걸 똑바로 뜨니까 굳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게 까맣는데 뭘 보고 이제 보는 것도 없는데 그제서 아는 게 뇌가 텅 비면은 단일하게 들어가면은 눈동자는 무조건 굳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까맣는데. 이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감고 들어가는 경우는 이거 말고 유상산매 때문이 아니라 산매가 전작에 꽤 된 사람이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순수원에도 있을 거예요. 그 뜨고 보통 이렇게 하고 된 사람들이 뭐 떴건 어떻게 됐건 두 가지 이제 얘기할 건데 내면의 산매 자체를 표상으로 잡아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좀 전에 유상산매는 니미따상 얘기한 거예요. 11가지 수행 주제 지수와 콩,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빛, 화공, 아래하신 얘기한 거고 이게 아니라 산매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산매가 좀 잘 되면 내면에 지복이라는 게 나오든지 공이라는 게 나오든지 나름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공을 잡던 지복을 잡던 포커스를 잘 되는 사람은 그걸 잡아서 즉각적으로 둘 수가 있어요. 요게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요게 아니라 요건 지금 잡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공을 잡던 그 지복을 잡던 뭐 잡히는 걸 그 전에 삼매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랑 상관없이
안에서 벌어져 갖고 눈을 뜰 수가 없고 끝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 얘기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식으로 안에서 자가 땡기고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비유한다면 진화가 땡기듯이. 마하리시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안에서 땡기면은 그거 눈 못 빼요 도저히. 뜨려고 해도 졸려서가 아니고 혼침도 아니고 지곡 속으로 끝없이 그냥 들어가거든. 밑도 끝도 없이 그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다든지 샤워하다 갑자기 그런다든지 끝없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그 뭡니까? 이 후자 둘 중에 내면에서 자기가 아까 공에다 맞추던 그 지복에다 맞추던 그걸 이건 수행 유제가 아니에요. 삼매가 좀 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갖고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지금 왜 이런 게 됐냐면 수행에 의해서 삼매가 됐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이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질 때가 있어요. 안 들어가질 때 다시 수행해야 돼요. 내 경우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지니까 다 잊어먹으니까 세월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법론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에 계실걸요. 부처님께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삼매에 들어갈 때 삼매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떤 상황, 어떤 수행 주제 이런 거 잘 여겨봐라. 근데 봤던 것 같아 기억이. 왜 잘 여겨보냐. 이거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황당해지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돼서 즉각적으로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수행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양쪽을 다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더 나아가 마지막 얘기한 거. 아까 내 안에서 막 잡혀갖고 끝없이 막 어쩔 수 없이 들어갈 때. 이건 뭐 어차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거는 거부해도 들어가죠. 거부도 못해. 이거의 특징이 굉장히 지복이라는 얘기예요. 지복, 말도 못해. 그거 거부도 못하고, 안에서 끝없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데, 이거 할 때 이거 하는 사람들이 공무변처에 아까 눈 뜨고 하는 거 필히 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좀 전에 이 경우 눈 못 떠요. 안에서 막 땡겨서 들어갈 때. 이거 되는 사람이 공무변처에 눈 뜨고 필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길 바라고, 아니라면은 눈 뜨고 하기는 걸 필히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 들어간 게 더 공하기 때문이에요. 더 부동이기 때문에. 지금 눈 감고 안에서 땡겨서 들어가진 거는 부동이, 궁극까지가 부동이니까 눈 뜨고 들어가서 접촉이 끊어진 게 더 부동에 가깝다. 더 공부가 높은 거다,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좀 전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눈 뜨고 들어가야 된다. 마하리시님이 눈 뜨고 들어가셨듯이. 눈 뜨고 아무것도 안 보시듯이. 왜 그게 더 부동이냐면, 눈 뜨고 세상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이게 다 부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초월해갖고. 순차적으로. 그래서, 그리해야 된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삼매 되는 분한테는 굉장히 큰 지금 훌륭한 좋은 얘기였고 아니면 아닌 분한테도 지금 굉장히 훌륭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이게 큰 뭐가 될 거예요. 정리하면 초선, 2선, 3선, 4선과 방대한 삼매는 유상삼매다. 상이 있다, 이 얘기예요. 부처님이 그 님이 따 상을 주셨다. 11가지 수행 주제로. 지수와 풍, 흙, 물, 불, 바람,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빛,
허공, 아뢰하시 11가지의 수행주의 주장. 이거 정형부로 드물게 예외적으로 숲산매도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숲에도 사시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정형부로 준 건 11가지 굽의 숲 등등도 있다. 그래서 유상산매는 그 상이 꼭 하나 있어야 된다. 이 상들이 수행주제로. 그것도 상을 볼 때에는 표상만 본다. 그 안에 땅 볼 때 이렇게 막 파진 거 이런 거 안 본다. 부분적인 거 안 본다 이거죠. 표상만. 표상이라는 건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본다. 그래서 사마디라는 건 사마타 사마디 자나 주셨는데 사마디라는 건 사마디에 들었다라고 정의하고 사마디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정의 주셨으니까 단일한 사마디는 단일한 마음이 된 거다. 수행 주제에 단일하게 집중된 거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사마디는 상태다 이거죠. 들어갔다 나왔다. 완성이다 이거지. 결과. 사마타에 정지된 때 사마타가 됐던 윗바사나가 됐던 사마디는 어떤 상태에 들어갔다에 지금 빠져들어갔다. 부처님 정의 주신 거니까. 사마디에 들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벗어나면 빠져나왔다. 이 사마디는 결과다 이거예요. 특정한 상태에 들은. 그래서 그 유상산매가 있고 그 유상산매를 다 지나가야 네 번째 유상산매. 4선이죠. 4선. 4선에서 경전에선 숨이 사라진다고 하셨죠. 4선부터 사라진다. 4선 전에 숨이 사라졌다고 믿으면 이건 착각이다. 이런 착각은 왜 벌어지냐? 주로 눈 감았을 때 벌어진다. 눈 뜨고는 이런 착각 잘 안 벌어져요. 눈 감았을 때 혼침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 수행이니까 수행이 깊은 사람들 혼침은 아닌데 결국은 높은 산매에서 봤을 땐 게다 혼침성이다 이 얘기예요. 맑은 거지만. 그 무슨 얘기냐면 설마 산매된 사람이 무슨 내가 혼침이에요 이럴 거예요. 혼침 아니야. 맑어. 근데 맑은데 더 높은 산매에 비하면 그 맑음이 혼침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이란 얘기지 혼침성. 혼침이라는 소리는 아니지. 무명이라는 게 사실은 끝까지 8산매 상수멸까지 있는 게 더 높은 산매에 비해서는 더 낮은 산매는 무명이잖아요. 산매가 얼마나 위대한 건데도 더 높은 산매에 비해서 더 낮은 산매는 무명이듯이 혼침성이다인데 그것이 눈 감고 하면은 그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눈 감고 하면은 호흡이 끊어졌다를 착각하기가 쉬워. 그래서 덜어는 공부됐다는 분들도 그 4선부터가 호흡이 끊어지는데 나는 호흡이 끊어졌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초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순이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호흡이 끊어졌으면 이미 4선이야. 근데 거기서부터 초선이다. 병에 위배되죠 지금. 이런 착각이 왜 벌어졌냐? 그 호흡이 끊어졌다라는 게 눈 감고서 잘못 알은 거예요. 끊어진 게 아니라 끊어진 것처럼 자기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정리하면은 초선, 2선, 3선, 4선, 광대한 산매, 거기서 4선에서 호흡이 끊어진다. 그리고 둘 다가 만나는 게 옥무변처다. 5선이다. 이 호흡이 끊어졌다라는 게 의미하듯이 눈 뜨고 세상을 이미 다 초월했다. 눈 뜨고 귀 열고 코 열려져 있지만 개체를 떠났다 이 소리예요. 기절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졌죠. 개체 속에 소멸해 버린 거죠. 내면으로 들어갔다. 세상은 상관없다. 거기서부터는 쉽게 얘기하면 무상이에요. 무상. 아까 유상남매가 아니라 무상인데 엄밀하게 무상은 마지막 상수멸만 무상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무상은 무상인데 이걸 무상이라고 안 하시고 또 이 공은 아직 궁극의 공이 아니다. 청정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무상이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선부터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심산매가 아니라 아니비자 비심산매가 되는 거.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유심에서
다단한 유심에서 1심의 유심으로 갔다가 비심까지 갔다가 무심으로 가는 여정인 거죠. 말이 좀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그 정리하면은 감고도 들어갑니다. 감고도 그 공무변처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감고 들어가는 게 그 용이하진 않다. 그리고 착각성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감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감고 들어가는 경우에 꼭 필히 점검해 봐야 된다. 뜨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해봐야 됩니다. 그 혹은 광대한 산맥으로 되는 사람이 그럼 서로 달라요. 경향성이. 광대와 초선, 2선, 3선, 4선이. 광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초선보다 사실은. 왜냐하면 초선은 하나의 끝에 집중인데 광대는 내구로 나무 아래 땅에다 집중이라는 걸 집중할 범위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하게 될 걸 전체로 단일해지는 거니까 좀 더 어려운 거야. 전일. 이게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거라고 해서 광대가 된 사람이 나는 저쪽 초선, 2선, 3선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차시켜갖고 크로스로. 이유는 광대는요 됐다 안 됐다가 심해요. 처음에 그 초선, 2선, 3선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이게 내 거 되기가 쉬워요. 칼같이 이렇게 그 공부 지은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결정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에 쉽게 얘기한다면 열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 광대는 10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작다 이거예요. 처음에. 이유는 처음부터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광대한 게 처음부터 넓게 펼쳐져 있는 게 산매가 되려면요 바로 눈이 굳어 들어가야 돼요. 이유는 눈이 굳어야지만 이 사이즈가 하나로 들어오거든요. 밀도가 똑같게. 이거 봤다 저거 봤다 그 안에서 그러면 똑같이 밀도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만한 사이즈의 밀도가 똑같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얘가 굳어 있어야 돼요. 요만한 거 하나는 밀도 똑같이 들어오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광대가 좀 더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그래서 됐다 안 됐다가 심해요. 그래서 크로스 시켜봐야 돼요. 광대가 되는 사람은 이 초선, 2선, 3선, 4선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초선, 2선, 3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광대를 필히 해야 돼요. 사실은. 크로스 시켜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